네, 시장이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무언가 내 계좌에 큰 드라마틱한 변화는 나오지 않고 있는 오늘 장입니다. 당분간 이런 테마장이 나타날까요? 현재 코스피는 0.51%의 강세를, 코스닥은 0.2%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오늘은 턴어라운드하는 투심이 바뀌고 있는 업종에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죠. 지신포 박수범 대표,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예고해드렸다시피 오늘 시장의 주제는 무언가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두 가지 테마를 한번 대결 붙여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주제 보시죠. 2차 전지주 그리고 해운주입니다. 지금 2차 전지주의 분위기가 바뀌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지난주 금요일에 장 마치고 나온 에코프로비엠의 수주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어떤 수주가 나왔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한지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내막을 보면 그 계약 금액에 따른 추정치여서 물량 자체를 증권사에서 다 개별적으로 좀 추측을 하며 다루던데 이번 계약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다면 이어진 과정 뭘까요? 일단은 이번 45조 저희 계약을 하면서 대략 5년간 대략 한 45조짜리 계약인데 물론 최근에 판가 하락도 떨어지고 있고 이제 환율에 대한 영향도 물론 그 5년짜리 추정치를 통해서 어느 한 증권사는 70만 톤 정도의 물량이 나올 거다. 어떤 회사들은 80만 톤 정도에 대한 측치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게 삼성 SDI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슈고 추가적으로 SK온이나 이런 관련된 초의 수주 모멘텀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저는 오늘 이제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는 빠지고 에코BM만 이제 올랐던 거는 물론 SDI-발 이슈도 있었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주말 동안 나왔던 이제 외국 우려 기업 이제 최근에 중국 합작법인과 이슈에서 에코프로 BM만 따로 이제 LNF와 이 두 회사는 따로 어느 정도에 대한 OEG 아까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관련 규제에 회피를 했다는 것 측면에서 조금 더 시장에서는 또 긍정적인 모멘텀을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삼성 SD양 44조 원 가량의 수주 소식으로 오늘 에코프로 BM이 올랐지만 에코프로의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에코프로 BM 단 한 업체만 해당되는 내용인가 하고 보니 시장에서는 그 다음 타자로 포스코퓨처엠이라든가 LNF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또 관련주들이 오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새로운 뉴스냐 아니면 지금부터 시작일 만한 다음 기대를 불러일으킬 만한 뉴스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수범 대표? 네, 지금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복잡하실 것 같아요. 지금 호재도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도 많이 악화되어 있죠.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외국인들이 그동안 11월 달에 반도체를 좀 매수 물량을 좀 많이 늘린 상황이고 그게 반대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좀 약해지는 분위기였는데 그에다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죠. 그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종목별로 조금씩 틀리긴 합니다만 지금 하락하는 종목도 있는 반면에 상승하는 종목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번에 좀 발표한 내용들 중에 중국의 투자, JV 투자 부분에 있어서 25% 미만의 회사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중국 업체와 JV를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제가 봤을 때 삼성 SDI가 좀 올라가야 된다는 관점이었는데 근데 삼성 SDI가 보게 되면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오늘도 좀 조정이 좀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미국에서 발표한 내용이 2차 전지에 어떤 영향을 크게 주고 있다라고 또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지금 2024년,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소재 쪽이고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이제 모듈이라든가 셀 쪽으로 이제 규제가 좀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3사가 다 일단은 좀 좋지 못할 것 같습니다. SK온도 마찬가지,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다 지금 현재 LG 엔솔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부 소재주들이 좀 상승하고 있지만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사실 2차 전지가 부진한 이유라고 하긴 했지만 오늘 그래도 그 안에서 2차 전지주들이 모처럼 반등하는 종목들이 엄청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LNF, 포스코퓨처엠도 그렇지. 그런데 아쉬운 건
이렇게 에코프로 BM이 44조 원 가량의 수질 계약 소식을 내놓으면 연말에 이런 수주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뭐 소재, 부품, 장비 다 오를 거라는 저는 기대를 날심하고 있었는데 그런 움직임까지는 대세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거든요. 네. 이화진 과장님도 앞서 박수홍 대표 마찬가지로 좀 오늘의 단기적인 이슈에 그칠 거라고 보는지 아니면 변화의 조짐이 에코프로 BM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에코프로 BM은 오늘 좀 단발성 좀 이슈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런 뭐 삼성 SDI 향이나 뭐 SK온 향이나 올해 상반기 때부터 관련된 이제 밸류에 대한 어느 정도 시장에는 선반영을 좀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꾸 이제 최근에 나오는 리포트들이 새로운 이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모멘텀이나 이런 수주에 대한 분량들이 좀 기대를 좀 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포스코 홀딩스나 LG 화학이나 이런 이제 FEOC 관련 규제를 이 정도로 계속 이제 25% 이상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포스코 홀딩스, LG 화학 그리고 에코프로 이런 하적법인을 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투자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안 그러면은 이제 북미에 대한 보조금을 과연 포기하는 회사가 있을까요? 그럼 결국에는 이런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가 향후에 결국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이런 이슈도 당연히 투자 검토를 하게 되면은 이제 악재에 대한 이슈는 해소되는 부분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은 하지만 과연 이 이툰 가계의 판가 하락 이 이슈가 과연 어디까지 갈 건지 대부분의 증권사 리포트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어진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결국 이 업황에 대한 회복이 생각보다 지연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밸류 가치를 계속 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2차 전지가 오늘 뉴스가 크게 호재로 나오긴 했지만 우리의 그 최근의 주가 하락을 만들 본질적인 문제, 뭐 리튬가 하락이라던가 최근에 전기차 수요 판매 둔화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대세 상승으로 이어지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셨어요. 그럼 또 다른 주제인 해운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해운도 그동안 힘들다 하다가 최근에 BDI 운임지수가 반등하면서 약간의 분위기가 지난주부터 바뀌고 있어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볼만한 뉴스인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일단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최소한 2, 3개월 이상은 좀 상승 추세 좀 만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 해운주들이 보면 기저효과가 상당히 좀 강하다라는 거죠. 그동안 보면 이제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병목 현상이 이루어지다 보니 그에 따른 실질적인 BDI 지수도 많이 올랐었고 해상 운임이 많이 오르는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었죠. 2021년, 2022년도부터 좀 실적이 좀 약간 둔화되기 시작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계속 둔화하면서 뭐 전체적인 HMM도 마찬가지였고 전체 관련 해운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BDI 지수가 좀 상승하고 있고 그 벌크선 관련된 운임 지수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펜오션이라든지 HMN도 마찬가지고 분위기가 너무나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조선주들의 그 수주 물량도 올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목표로 했던 것보다 약 33%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 정도로 해운주들의 움직임이 너무나 지금 좋은 분위기에 있어서 이런 지금 운임료까지 상승하는 분위기는 분명 긍정적이다 바라보시고 한 2, 3개월 정도는 추세적인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2, 3개월가량의 추세 상승 가능하다. 근데 저는 좀 그랬어요. 만약에 그런 추세 상승이라면은 대표적으로 펜오션이라던가 혹은 뭐 그런 HMM이라던가 대형주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보는 흥하해운, 대한해운 이런 종목의 경우에는 시총이 워낙 작기 때문에 단기 반등에 따른 반발성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트레이딩인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이 좀 생겼거든요. 네, 항상 지금 5년치 이제 BDI 운임 지수를 보게 되면은 네. 보통 이제 11월 달은 오르는 편이고 12월 달 대다수 한 4년은 다 내렸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가 11월 달에 굉장히 BDI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오른 가장 크게 오른 해이기도 합니다. 물론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 대한 이슈도 있을 거고 맞아요. 물론 이제 내년에 지금 전망치가 이제 해운 쪽 관련 리포트에 보면은 대다수 2,000 이하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철강
팔광석이나 실제로 이런 물동량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기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거를 깨기 위해서는 중국 최근에 뭐 부동산에 대한 회복도 점차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그런 물동량도 내년에는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게 경기 부양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12월 달에 항상 이제 비수기로서 이제 빠졌던 흐름이 나왔었는데 과연 이 BDI 지수가 생각보다 이걸 유지한다라는 나오게 되면은 물론 이런 해운주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최근에 HMM에 관련된 뭐 M&A 이슈 뭐 이런 이슈도 시장에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은 지켜보는 흐름이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아직까지는 물동량이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오는 흐름은 아직은 좀 아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여줬던 그 12월의 데이터보다는 올해가 월등히 낮긴 한데 네. 근데 이것이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기에는 나는 좀 더 두고 보겠다. 약간 관망 의견 주셨어요. 그럼 두 분은 과연 오늘 변화의 조짐이 보인 2차 전지와 해운주 안에서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줬을까요? 탑픽 종목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수문 대표는 해운주를 골라주셨고요. 이화진 과장은 2차 전지주 이렇게 한 표씩 나눴어요. 박수문 대표는 한국카본을 탑픽으로 주셨고 그 다음에 HMM, 페노션인데 그럼 여쭤볼게요. 가장 해운주 안에서 상승폭이 컸던 왜 대한해운, 뭐 이런 흥하해운 같은 종목은 왜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 수급도 조금 좀 트레이딩하기에 수급도 좀 약간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접근하시기에는 HMM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도 좀 괜찮지 않나. 뭐 그 중에서 제가 한국카본을 좀 1등으로 좀 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LNG 선에 대한 이제 수주 발주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암모니아 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내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25대 정도가 발주가 되었는데 그 중에 19척 정도가 국내가 이제 수주를 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다면 당연히 뭐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액화되는 온도가 마이너스 33도입니다. 그리고 LNG 같은 경우에는 영하 162도 정도 돼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당한 좀 보냉제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 작년보다 올해 보면 조선사들의 보냉제 납품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매출이 증가하는 걸 올해 들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가 4분기까지 연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한국카본을 넘버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뭐 HMM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세계 해운사 중에 탑10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업체로서 대표적인 상승 추세 움직임을 좀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컨테이너 운임 지수보다 벌거성 운임 지수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페노션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보자라는 관점에서 세 번째로 좀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탑픽 한국카본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해운이라든가 흥하해운은 지금 상승폭이 크더라도 수급적인 면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트레이딩하기 좀 너무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조금 더 접근하기 용이한 종목으로 세 가지 골라봤고 탑픽이 한국카본 현재는 12,46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2, 3개월의 상승이 이어질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좀 그 기간 동안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볼까요?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약보합권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음봉을 좀 보여주면서 뭐 이렇게 음봉을 보여줄 때마다 조금씩 체리피킹 하듯이 조금씩 매수하는 게 좋은 관점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크게 불기둥을 만들면서 큰 양봉을 만들면서 상승할 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씩 조정 줄 때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한국카본에 대한 투자를 전체 투자 자금에서 10% 정도를 매수하고 싶다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2%가 되었던 3%가 되었던 조금씩 매집해 나가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요? 네, 목표 가격은 15,000원 좀 제시해드리고요. 현재 가격도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손절 가격은 11,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1,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이 선택한 2차 전지 탑3 들어볼 텐데요. 간단하게 왜 나는 해운주가 아닌 2차 전지를 선택했는지 그 안에서도 포스코홀딩스를 탑픽으로 주신 그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네, 일단은 2차 전지 지금 당장에 저는 이제 사고 싶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런다고 해서 더 이상 여기서 더 빠질 곳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굉장히 하고 있는 좀 상황입니다. 과연 물론 리턴
가격이 계속 꾸준하게 지금 빠지고는 있습니다만은 물론 포스코 홀딩스는 물론 아까 해운주를 얘기하면서 중국 경기 부양체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철강 업황이 적어도 내년 하반기 아니면 내년 한 중순쯤에 이제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리튬 가격도 내년 한 상반기쯤에는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홀딩스 주가는 그렇게 빠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지금 가격대나 아니면은 45만 원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물론 상황입니다만은 결국에는 2차 전지 업황이 좀 회복되는 모습이 보여줘야 주가가 좀 빠르게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삼성 SDI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결국에는 새로운 수준 모멘텀 그동안 우리가 다음은 SK온이 할 거야 이제 북미 할 거야 하는 소식보다는 결국에는 향후에 이런 경쟁 사업과 정책적인 모멘텀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왜냐하면은 이런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지난주에 있었던 GM에 관련된 보증금에 대한 이슈 아니면 이번 주에 있었던 FEOC 관련 규제가 결국은 계속 이런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노이즈가 나왔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가 하나씩 해소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2차 전지는 그때가 좀 상승 반등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가격 전략도 한번 세워볼까요? 오늘? 네, 일단은 가격대는 지금 당장은 사기는 힘들더라도 네. 60만 원 목표가를 잡고서 이제 40만 원 이내에서 이제 매매 트레이딩 전략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목표가는 60만 원입니다만은 업황이 회복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이제 정고점이 76만 원 더 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 전략 목표주가 60만 원 주셨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에코프로 BM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서 15%의 상승. 그러니까 오늘의 시가는 깨지 않았는데 오늘의 고가인 25% 급등보다는 윗꼬리가 달렸어요. 보유자 혹은 오늘 매수하신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오늘은 트레이딩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웬만하면 매도하시고 업황이 회복할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맞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만약에 시가에 사신 분들이라면 수익이 지금 적기 때문에 쉽사리 좀 매도가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전에 이미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이 뉴스를 이용해서 한 차례 수익을 챙기고 다시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에코프로 BM 동시호가에서 32만 3천 원 지나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현물 매수 속에 0.49% 상승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2,517선 지나고 있고 코스닥은 개인만이 홀로 사들이고 있네요. 그래서인가 지수 상승폭이 막혀 있는 모습. 빨간불은 들어왔지만 828.61포인트. 오늘 기관인 1,834억 원의 매도를 코스닥 시장에서 보여주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안에서의 각각의 특징주들 흐름은 어땠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파헤쳐 볼게요. 장 마감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뭔가 시장에 오늘장 강한 동력, 트리거가 되어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기대에는 못 미치는 오늘장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2차 전지주들이 오늘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면서 증시에 좀 큰 영향을 주었고요. 에코프로 BM이 거의 오전장에는 상당 부분의 거래 대금을 다 쓸어가는 주인공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보다는 그래도 오른 상태로 마감이 되었지만 조금은 아쉬운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점 염두에 보면서 오늘의 정확한 마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김예솔 아나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12월 4일 월요일 클로징벨 플러스 마감 확인해 보시죠. 양시장의 수급 상황은 달랐지만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4%대 상승하며 2,514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고 코스닥에서는 개인들 홀로 그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오늘 강보합권 마감하며 828포인트에서 오늘 시장 거래를 마칩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장중에 집중했던 종목들부터 확인을 해보시면요. 역시나 코스피 시장에서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만큼 코스피 대형주를 위주로 담아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가장 많이 담았고요. 그리고 특히나 2차 전지 기업들에 집중을 한 모습입니다. 삼성 SDI와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외국인들은 가장 많이 담아냈고요. 그리고 분리막 기업인 SKI 이테크놀로지까지 수급이 몰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다음 달부터 IRA 세부 정보를 이제 수정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수혜주로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럼 기관들이 선택한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기관들도 오늘 2차 전지를 중심으로 담아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과 LNF 가장 많이 담으면서 10%, 6% 강세로 마감을 하고요. 그리고 기술주 네이버도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역시나 지난주에 이어서 방산주가 오늘도 수급이 몰렸는데요.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또 공급 계약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까지 기관의 수급이 몰렸던 종목이었습니다. 한편 또 증권형 토큰 관련 기업들 오늘도 시세를 강하게 뿜어냈는데요. 이 시장이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갤럭시 RSM이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 미술품 경매 기업인 K옥션도 오늘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대장주인 갤럭시와 머니트리, 그리고 스마트 금융 플랫폼 기업인 핑거까지 20% 넘는 급등으로 오늘 시장 거래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해운주들도 강세였는데요. 글로벌 해상운임이 한 달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하락세를 지속하던 이 해상운임이 한 달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한 건데요. 이와 함께 STX 그린로직스가 장중에 21% 급등하며 거래를 마감했고요. 그리고 흥하해운은 4거래일 연속으로 오늘 상승 마감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현대글로비스와 공급 계약 소식까지 전해졌던 대한해운도 8% 강세로 시장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이 요소수 대란 이슈가 다시 한번 커졌습니다. 중국이 요소 수입을 또다시 막은 건데요. 최근 중국이 요소 통관을 보류하면서 정부가 점검 회의를 열고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요소수 수입 중 91%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따라서 2년 전에 요소수 대란 문제가 다시 한번 커지는 게 아니냐는 이러한 문제들이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요소수 업체인 KG케미칼 8% 강세로 마감을 하고요. 역시나 유니온도 6% 강세, 그리고 유니온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유니온 머티리얼까지 3% 강세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한편 오늘 게임주들도 강한 시세를 뿜어냈는데요. 이 위메이드의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게임주들도 날아오른 겁니다. 최근 NFT 테마와 관련된 이슈로 이 위메이드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게임주들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대형 게임사를 중심으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날이 18% 급등으로 마감을 하고요. 위메이드가 14%, 네오위조 홀딩스도 13%, 위메이드 플레이까지도 5% 강세로 게임즈 대체적으로도 오늘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은 여러 가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기업들이 많았는데요. 과연 이러한 테마성으로 12월의 증시를 과연 상승으로 이끌 수 있을지 클로징벨 플러스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은 아쉬운 오늘장이네요. 그래도 상승하면서 양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수를 전반적으로 움직일 만한 뚜렷한 재료가 없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뭐 FOMC 회의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박수범 대표, 당분간은 개별주 장세로 우리가 대응을 해봐야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시장 자체가 순환매가 상당히 좀 빠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2차 전지가 크게 폭락을 했는데 오늘은 또 반등을 주는 종목들이 좀 발생했던 부분들이었고요. 뭐 그전에도 보면 뭐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도체 쪽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렇듯이 좀 약간 핑퐁 하는 게임들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 해서 크게 급락을 한다라기보다는 뭐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고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는 어느 정도 이제 박스핀 움직임이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에도 FOMC 회의에서 뭐 금리 인상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그걸 이제 좀 확인을 하고자 하는 또 투자자들의 심리가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로 좀 비슷하게 박스핀 움직임으로 큰 상승도 없겠지만 큰 하락도 없는 뭐 그런 흐름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소 좀 정체된 시장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 말씀해 주셨고요. 그 안에서 오늘 정체 따위는 없어. 폭증했던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우리기술투자가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다가 28.5%의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 외에 하나투자증권도 25%의 상승을, 그리고 위지트, T사이언티픽 모두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20개월 내 최고치의 가격까지 비트코인이 왔대요. 저도 이제 드디어 비트코인 계좌를 열어볼 때가 됐나 좀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 상승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았을까요?
확실히 항상 비트코인 이 흐름이 한 2번 정도 왔었고 이번에 네. 3번째 얘기가 하나둘씩 서서히 이제 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계속 비트코인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오. 오늘 아침에는 39,000달러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41,000달러 돌파했다는 소식이 하나둘씩 나오는 것 같고 맞아요. 지금 결국에는 이제 국채 금리가 4.2%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그만큼 시장은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의식이 하나둘씩 계속 이제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뭐 ETF 현물 관련 이슈가 좀 시장에서 뭐 연기되긴 했습니다만은 뭐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결국 시장이 이런 수급에 대한 흐름, 물론 STO 자산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비트코인의 이 흐름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좀 추가적인 상승은 그래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추가적인 상승 나는 기대를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현재 구간에서 좀 덜 오른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주를 사는 것 혹은 오늘 시장에서 뭐 K옥션, 서울옥션 같은 STO, NFT 관련주도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 안에서 자꾸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서울옥션이 상한가하고 오늘은 K옥션이 또 급등을 하고 그런 후발주를 찾아보는 게 나을까요? 네, 물론 확실히 하는 건 없지만은 네. 저는 이제 위미스 코인을 잘 사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아, 있다. 위미스 물론 갤럭시아 코인. 모니터리가 시장에서 계속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내년 연말쯤에 이제 STO가 이제 본격적으로 장내 시장에서 이제 열린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금부터 움직임은 이쪽으로 주도 섹터가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 단순하게 이게 코인 가상화폐 수준을 넘어서 네. 이게 아니면 STO, 뭐 게임, 이게 게임 쪽도 이제 관련해서 이제 보라 코인이나 이제 관련 코인들이 하나둘씩 움직이고 있다는 측면. 물론 대장주가 이미되긴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게임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이미 예전에도 한번 학습 효과로 한번 꾸준하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 STO가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상황에서 갤럭시아 모니터리나 이쪽으로 충분히 따라가는 전략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보유해 보겠다라는 의견 STO 쪽에서도 보유 의견 주셨고요. 박수범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 K옥션은 시가가 8% 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장중에 상한가 그리고 종가도 상한가가 잠긴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이쪽에서의 대장은 서울옥션인 줄 알았는데 이제 K옥션이 상대적으로 많이 싸 보였나 봐요. 보유자분들은 이 K옥션, 서울옥션 더 들고 갈까요? 아니면 매도할까요? 저는 일단 좀 매도 관점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좀 다르네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경기 둔화 지표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다 이제 기축 통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달러가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더 지금 어떻게 보면 전에 없던 하나의 또 비트코인이 기축 통화되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이 최근 들어서 뭐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고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뭐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뭐 지금 4만 달러 넘었다, 뭐 내년에는 뭐 10만 달러를 넘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와주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실질적인 그런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관련 종목으로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지금 단기 상승 흐름이 좀 강한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차익 실현을 좀 했다가 좀 더 추세적인 움직임이라든가 가상화폐의 움직임이라든지 전체적인 좀 금융의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지켜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재매수할 수 있는 시점을 잡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K옥션 매도하고 다시 또 눌림목에서 공략 혹은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나는 가보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오늘 사실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반도체도 체크를 해보죠. SK 하이닉스가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13만 4,600원까지 올랐고요. 종가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뜨겁잖아요. 네. 그리고 나름 시총 상위 안에서 버텨주고 있는 거의 주인공 격입니다. SK하이닉스 다시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도전하면서 상승폭을 키울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항상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연말 랠리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분위기를 이끌어 갈까라고 했을 때 한 80%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물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디램 쪽의 재고 물량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해소되고 있는 구간이나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좋을 수 있다라는 시각에서도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를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지금 전고점이 73,600원에 거의 다다른 상황이고 SK 하이닉스도 거의 13만 원대에서 이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 저항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뚫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물론 오늘 2차 전지가 생각보다 시장에서
많이 못 올랐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내일부터는 아마 반도체 흐름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분위기가 다시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아직까지는 반도체가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장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50 신고가 도전 이어진다. 그럼 신고가 도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면 저 매수해봐도 돼요?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바로 옆에서 제가 매일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그만큼 연말에 뭔가 산타 랠리 혹은 그냥 연말 시장 랠리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거 반도체지 않을까라는 여전한 강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계속 들고 가거나 혹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주셨어요. 반대로 오늘 시장에서 로봇과 AI는 소외를 좀 많이 받았어요. 이 성장주들의 움직임이 여기서 그친 건지 아니면 지난주에 워낙 많이 상승 랠리가 이어졌기 때문에 숨고르기 양상인 건지 오늘의 하락장에서 특히 내일 시초가 혹은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로봇 관련주가 최근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건 저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두산 로보틱스로 인해서 이제 올랐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를 누가 끌어올렸냐? 연기금이었죠. 자, 연기금이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 좀 약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매도로 좀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도 지금 이제 마이너스 10% 정도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당분간 지금 로봇 관련주들 단기 급등이 좀 강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기술적인 눌림목 현상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빠르면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내년 1분기부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내용도 나와주고 있고 올해보다 매출이 상당히 좀 증가할 것으로 내년에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되면서 두산 로보틱스는 다시 한번 더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움직임을 주목하셔야 되고요.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T 로보틱스라든가 로보티즈라든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두산 로보틱스가 바로미터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단기간에 이틀 동안 크게 조정을 받긴 했지만 무수할 필요 없다.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꾸준히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2차전지 쪽에서 에코프로가 정말 2만 원, 3만 원 할 때가 뭐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2만 원, 3만 원 했던 게 150만 원까지 올라갔던 부분들이었죠. 두산 로보틱스 또한 저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어떻게 보면 로봇 관련주의 에코프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두산 로보틱스의 앞으로의 기술력이라든가 기술력은 어차피 지금 협동 로봇 쪽도 마찬가지고 산업용 로봇 쪽으로 기술을 탑픽입니다. 국내에서는. 거기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좀 빠르게 지금 변화 시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두산 로보틱스는 눌림목에서 반드시 매수해야 된다. 다만 지금 현재는 좀 지켜보면서 차분히 좀 매수 시점을 잡아가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더 보유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같이 밀린 의료 AI, 루닛도 사실 갑작스럽게 10% 넘게 하락 마감했고 딥노이드도 10% 넘게 하락 마감했는데 약간 그 로봇 AI의 투자 기준을 두산 로보틱스로 보자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딥노이드와 루닛의 오늘의 하락에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아도 될까요? 저는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워낙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던 이유는 이제 AI 때문이었고 AI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수익을 만들고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가 의료 AI 쪽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루닛도 좋았고 딥노이드도 좋았고 그리고 뷰노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단기적인 조정을 저는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 이건 기술적인 조정이지 추세적인 하락 조정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에서 오히려 개척을 해 나가고 있고 동남아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북미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에도 지금 현재 꾸준하게 지금 컨택하고 있고 매출을 증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눈이 오늘 단기 조정 받았지만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특징주 SK아이테크놀로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분리막과 관련한 뉴스가 나왔어요. 그동안 이 IRA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불확실성이 SK아이테크놀로지를 붙잡고 있었는데
여기서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리스크 해소로 보면서 좀 따라가 봐도 괜찮을까요? 항상 그동안 분리막 관련 이슈들은 사실 크게 상승한 흐름이 한 번도 없었긴 맞아요. 했었지만은 이게 또 분리막 자체가 배터리 부품으로 이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SK온 쪽으로 매출 비중이 한 80%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결국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 계약을 이제 실시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중국 합작법인과는 이슈는 이제 별개의 이슈이기 때문에 SKI 테크놀로지는 오히려 관련된 SK온과 함께 관련해서 이제 충분히 IRA 관련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어떻게 보면 많이 못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제 소외 종목으로 시장에서는 충분히 좀 관심을 접근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 정리해 볼게요. 내일 시장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두 분의 의견으로 정리해 보죠. 대표님? 네. 저는 내일장에 대해서 지금 네. 이제 내일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주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순환매가 상당히 지금 빠르게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뭐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로봇 관련주가 상당히 좀 좋아 보였는데 하루아침에 또 하락 추세로 전환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의료 외에 같은 경우에도 추세적인 반등 흐름을 좀 잡아가려나 했는데 오늘 또 단기적인 조정이 좀 크게 나오고 뭐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렇다 해서 추세적인 하락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조정으로 좀 봐야 되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시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안 좋게 바라볼 수 있는 뷰로 생각했던 종목이 내일은 다시 또 올라가는 시점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 현재는 오늘의 네. 적인 내일의 동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주가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내려갔다고 해서 너무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비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빠르게 바뀔 것이다. 대응을 빨리 해야겠고요. 과장님은요? 네, 짧게 말씀드리면 내일 아침에 한국 이제 관련 CPI 발표가 있을 건데, 물론 이제 최근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계속 꾸준하게 우리나라에 대한 물가가 내년에 이제 상향 목표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내일 CPI 발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크게 많이 못 잡은 상황이 되면은 과연 외국인 수급이 돌아설지 여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분위기가 연말 랠리에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계속 꾸준히 들어왔었는데 내일 과연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질까, 이제 그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CPI에 대한 외국인의 고민 짚어주셨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장 정리는 여기까지 했고요. 그 종목 외에 수상한 이야기는 잠시 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